네, 안녕하세요. 강상현 강사입니다. 현재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 15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1주차 수업 때 제가 과제를 내주시면 이렇게 피드백을 꼭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과제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과제를 받고서도 굉장히 좀 깜짝 놀랐었는데 과제도 굉장히 좀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지금 현재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비 창업자 분이세요. 그래서 현재 이제 계속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이 온라인 마케팅 공부도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바로 뵙지는 못하고 첫 주에 줌으로 수업을 참여하셔가지고 실제로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제까지 내주셔서 제가 좀 약간 오늘 일찍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영상 피드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드백 해드리는 거를 대표님께서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과제를 몇 개 내드렸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내드린 게 이렇게 키워드별 섹션 배치 순서를 우리 매장에 아니면 내가 오픈하려는 곳에 대표 키워드를 하나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 키워드를 최소 10개 또 지역에 따라서 우리 매장이 위치한 곳이 뭐 관광지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의 수가 또 많겠죠. 관광지 같은 경우는 20개까지 제가 뽑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되는 통합 검색 화면에 배치된 이 섹션들을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섹션이라는 거는 각각의 매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광고 매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콘텐츠 매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뉴스 매체, 이미지, 동영상 이렇게 영역별로 네이버는 나뉘어져 있는데 그거를 섹션 또는 뭐 콜렉션이라고도 하죠. 네,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확인하려는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제가 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검색을 하고 나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선택할 확률이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상위 노출이 중요하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요 키워드별로 검색을 해서 노출이 됐을 때, 이 통합 검색 화면이 노출이 됐을 때 내 매장의 정보, 광고가 이 상위 영역에 있어야지만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선택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내 매장의 정보가 노출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온라인 세상에서는 선택받을 확률이 적겠죠. 자, 이거는 검색 엔진 네이버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섹션 배치도가 약간 특성이 있어요. 각각의 키워드마다 노출이 되는 순서들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PC와 모바일 순서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키워드는 파워링크, 광고가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떠한 키워드는 블로그가 위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쭉 1키워드부터 쭉 10키워드까지 해주셨는데 보면 1키워드 양평이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내 매장이 양평시는 아닌 거기 때문에 이 양평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이 양평 지명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이거를 조사할 필요는 없겠죠. 네, 두 번째로 이제 양평 맛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오픈할 매장이 양평에 있나 보죠. 네, 그럼 이게 1키워드가 되겠죠. 아무래도 양평에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표 키워드는 양평 맛집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워링크, 플레이스 새로 오픈했어요.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양평 맛집의 특징은 보면 모바일과 PC 모두 파워링크가 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매장 정보가 플레이스 상위에 1페이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파워링크를 염두에 둘 필요는 없겠지만, 플레이스 순위가 하위권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파워링크 광고를 비용이 좀 들더라도 노출이 시키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모바일 영역 세 번째 보면 뷰 탭이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블로그 영역일 수 있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뭐 블로그 상위 노출을 또 노려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현황판을 보고서 거기에서 내 매장의 정보를 이렇게 노출시켜서 고객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전문 용어로는 SEO 최적화 또는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합니다. 이게 이 검색 엔진, 사람들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매장의 정보들이 각각의 영역마다 다 노출이 되도록 해가지고 가장 최상의 조건을 만드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장 첫 번째로 키워드 분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런 섹션 배치도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거를 지금 첫 번째로 잘 해주셨어요. 키워드도 잘 뽑으신 것 같고, 양평 가볼 만한 곳은 약간 직접적인 키워드는 아니고 이제 간접적인 키워드지만 요것도 잘 하셨습니다. 이런 가볼 만한 곳 키워드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항상 위에는 뭐 파워링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밑에 절대 네이버 플레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각 지역 관광지를 안내해주는 그런 카테고리가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공략하기 힘든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유효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해주셨는데 고려해 볼 만하십니다. 그리고 양평 강화면 맛집, 뭐 만약에 우리 매장이 강화면에 위치하고 있다, 아니면 거기에 근처에 오픈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이 키워드도 적합하죠. 또 경기도 양평 가볼 만한 곳 이렇게 해주셨는데 양평 가볼 만한 곳과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경기도 양평 가볼 만한 곳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회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3천 정도 되는 조회수를 가진 키워드를 제가 이제 중소형 키워드라고 표현을 했죠. 대형 키워드는 조회수 5천에서 1만 이상 넘어가는 걸 이제 대형 키워드라고 한번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양평 가볼 만한 것은 공략이 조금 힘들어도 경기도 양평 가볼 만한 것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해볼 만합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조금 뭐 덜 치열하기도 하겠죠.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뷰탭,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노출시키는 영역이니까 여기도 공략해 볼 필요가 있고요. 파워링크도 마찬가지, 입찰가가 적당하다라고 하면은 이 파워링크는 뭐냐면 클릭당 비용을 내는 것인데, 이게 경쟁 입찰을 통해서 비용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키워드당 클릭당 비용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되면 내 매장의 정보를 상위에 노출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입찰가가 보통 다른 곳에 비해서, 다른 키워드에 비해서 적당하다, 내가 이 예산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파워링크도 노려볼 만합니다. 양평 데이트,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매장 컨셉이 데이트 코스로도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이걸 쓰셔도 되세요. 네, 그래서 이 키워드도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한쪽은 파워링크가 있고 한쪽은 그 네이버 플레이스가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키워드를 쭉 뽑으시고 나서 이 각각의 키워드에 네이버 플레이스가 노출이 되고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우리 매장의 정보가 노출이 되고 있느냐, 당장 상위권이 아니라 하위권이라도 노출이 되고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특히 이런 데이트 키워드 같은 경우는 내가 플레이스를 정보를 입력한다고 해서 바로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네이버 플레이스에는 데이터 랩이 있고요. 테마 키워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테마 키워드라는 거는 그 매장을 찾는 사람들의 외식 동기,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각각의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들이 그 테마 데이터 랩에 노출이 되는데, 이 데이터 랩에 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언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양평 데이트를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우리 매장에 들어갈 확률이 적습니다.
적거나 아예 안 되거나. 그래서 우리 매장의 컨셉이 데이트 코스로도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뭐 블로그 글이 됐건 고객들의 리뷰, 뭐 해시태그 이런 것들에서 반복적으로 데이트를 언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째로 양평 고깃집 해주셨는데 조회수 11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각각 플레이스가 노출되어 있죠. 요거는 만약에 우리 매장이 고깃집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누려야 될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세부 키워드. 네, 요거 잘 해주셨고요. 양평 국수 해주셨는데 그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깃집이기도 하고 국수도 판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요거는 잘못 뽑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고기도 팔고 국수도 판다라고 하면 요 키워드 마찬가지 써야겠죠. 근데 고깃집인데 국수로 검색했을 때 네이버 플레이스에 같이 노출될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대표 키워드나 계속적으로 국수도 시그니처 메뉴로 팔고 있다라고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 랩에도 측정이 되고요. 그럼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노출되기는 희박하다. 자, 9번째로 양평 한식을 해주셨는데 조회수가 PC 60, 모바일 710. 우리 매장이 한정식을 파는 곳이다. 한식은 뭐 그냥 모든 음식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겠는데 적합하면은 쓰는 거죠. 이건 꼭 플레이스뿐만 아니라 이런 블로그 키워드나 아니면 파워랭크 키워드로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양평 샐러드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고기도 팔고 국수도 팔고 한식 샐러드까지 이렇게 다 팔아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로 한번 해보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어떤 업종을 하시려는 준비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게 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일단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직 과제를 못 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틀리더라도 무언가를 만들어내야지만이 또 전문가 분들께서 이렇게 코칭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무것도 안 내시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뭐 실력도 안 늘고요. 이렇게 코칭 받을 기회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지금 잘하셨어요, 대표님.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는 과제들도 이렇게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늦은 밤이었지만 이렇게 제가 기쁜 마음에 졸린 눈을 뜨면서 이렇게 과제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또 과제를 해주신 분들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로도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요.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